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가커피 시장이 급격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과다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한 집 건너 카페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저가커피 전문점 창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된 원두 및 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저가커피 업체들이 모두 줄줄이 가격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현재 저가커피 매장의 경우 메가커피와 컴포즈커피가 매장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가커피 업계 1위인 메가커피에 대해 분석해보고 하루 100만원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메가커피 기업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가커피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4,660억 원, 영업이익은 1,076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4.6%, 55.1%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8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8% 증가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실적이 잘 나온 거냐면 스타벅스가 작년 매출이 3조 1,000억 원을 팔아서 영업이익이 1,908억이 나왔는데요. 메가커피는 매출은 스타벅스의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은 1,076억 원으로 매출액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겁니다. 수치로 비교하면 영업이익률은 21.7%로 스타벅스의 6.1%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높은 영업이익률에는 계속해서 메가커피의 가맹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메가커피는 지난달 저가커피 브랜드 최초로 가맹점이 3,500개를 넘어갔습니다. 2018년에 405개의 점포였던 메가커피는 겨우 7년 만에 매장 수가 9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가맹점 숫자가 증가한 것이죠.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소비자들도 점점 지갑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소비를 줄이게 되자 역설적으로 저가커피 업체의 대표주자인 메가커피의 창업이 몰리고 매출도 증가하게 된 것이죠. 먼저 메가커피의 평균 매출을 알아보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본부에 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 전체 메가커피 1년 평균 매출액은 3억 6,262만 1,000원입니다. 이걸 하루 1매출로 나누면 1매출로 약 99만 3천원이 나옵니다. 거의 10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배달 매출 비중은 15% 가정하고 수익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1매출 100만원인 메가커피 사장님은 한 달에 예상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1매출 100만원 곱하기 30.4이라면 총 매출 3,040만원이 나오네요.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이익이 나오는데요. 메가커피의 경우 평균적인 재료비 원가는 38%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매뉴얼에 나오는 원가이고 실제로 직원들이 먹는 음료값, 음료 잘못 만들어서 로스난 거 다 포함하면 40% 정도는 잡아야 실제 원가에 근접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매장 판매 시의 마진율은 60%입니다. 그리고 배달 매출의 경우 매장마다 다르지만 메가커피의 경우 최소 주문 금액도 낮고 판매 가격을 매장보다 500원 정도 올려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배달앱 수수료가 배민 쿠팡 서울 기준 매출액의 7.8% 플러스 배달비 3,400원 플러스 결제정산 수수료 3.3%이고 여기서 재료 원가를 빼줘야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이 나오는데요. 대략 배달로 12,000원짜리를 팔았을 때 수익을 계산해보면 약 2,486원이 남습니다. 마진율은 약 20% 정도 나오네요. 각각의 마진율을 곱해서 계산 시 매출원가 차감 후 순이익은 약 1,641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비용들을 차감해 주시면 순수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가커피의 경우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인데요. 문제는 메가커피의 별명이 카페 알바계의 해병대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업무와 난이도로 악명이 높다는 겁니다. 메가커피 알바가 빡센 이유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메가커피는 음료별로 컵 사이즈 자체가 다 다릅니다. 음료마다 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컵 찾는 데에서부터 초보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32온스짜리 커피를 제외하고는 백다방의 경우는 일괄로 24온스를 쓰고 있고 컴포즈의 경우에도 일괄로 20온스를 쓰는 것에 비하면 알바생들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음료의 종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메가커피의 경우 일매출이 높기 때문에 점심 피크 시간이나 출근 시간의 경우에는 쉴 새 없이 음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일일이 레시피를 보고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레시피를 전부 외워야 원활한 음료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즌별로 매번 새로운 신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단종이 되는 음료수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레시피를 외우고 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한 메가커피의 경우 제빙기에서 얼음을 음료에 바로 푸는 것이 아니라 조리대 옆에 작은 얼음통에 얼음을 옮겨놓고 여기서 음료에 얼음을 넣는데요. 이 얼음통이 바닥을 보일 때마다 제빙기에서 또 퍼서 날라야 되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 얼음까지 떨어지면 거의 헬파티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메가커피 알바의 경우 한 번 뽑아도 오래 일하지 않고 런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프로토로 매장을 돌리고 있는 사장님들의 경우 잘하는 직원이나 점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번 일 잘하는 직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 매장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매출 100만원 정도면 상시 2인 매장으로 근무를 해야 원활하게 근무가 가능한데요. 현재 최저시급 만 30원 기준 한 달에 매장 오픈 8시, 마감 10시인 14시간 운영 기준. 프로토 시에 알바를 써야 하는 총 근무 시간은 14시간 곱하기 30.4일 곱하기 2명 하면 851.2시간입니다. 여기서 점주가 근무하는 시간만큼 시간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점주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근무 시간은 160시간입니다. 그럼 알바를 써야 하는 총 시간은 691.2시간입니다. 그럼 691.2시간 곱하기 만 30원 해주면 약 693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딱 최저시급 맞춰서 주면 메가커피의 경우 알바 뽑기가 어렵고요. 좀 더 돈을 줘야 합니다. 이는 주유수당이나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쪼개서 쓰는 금액으로만 가정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그럼 1641만원에서 693만원 빼주면 948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월세를 빼야 되는데요. 보통 저가커피의 경우에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리금이나 월세를 주더라도 좋은 자리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게 고매출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좀 장사가 되는 매장의 경우 250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350, 4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는 점포들도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300만원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948만원 빼기 300만원 하면 648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전기요금의 경우 연평균 월에 50만원, 수도요금의 경우 월 20만원 잡고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578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이므로 매출액의 1.1%를 차감해 줘야 되는데요. 요즘 거의 키오스크 결제로 현금 매출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총 매출 3,040만원 곱하기 1.1% 하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33만원입니다. 여기에 월회비 16.5만원, 광고비 약 10만원, 매장 인터넷 전화 3만원, 화재보험 5만원, CCTV 3만원, 세무사비 8만원, 기타 잡비용 10만원 차감해주면 한 달 예상 순수익은 약 489.5만원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부가세, 본인 건강보험료는 차감을 안 한 금액이니 따로 빼주셔야 합니다. 메가커피의 경우 이러한 수익 계산의 중요한 점은 주변에 컴포즈나 백다방 등 다른 저가 커피 전문점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고 창업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아직 입점이 안 된 경우에 타 경쟁 점포 입점 시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저가커피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원두값 인상 이슈인데요. 메가커피도 10년 만에 핫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 인상할 정도로 현재 국제 원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두 가격 인상이 아직까지는 가맹점주들의 원두 공급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만큼 원두 가격 인상 리스크는 아직까지 상존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유의하시고 자영업이 쉽지 않은 시기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창업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엘입니다. 오늘은 베스킨라빈스 하루 160만원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현재 편의점 9년차, 저가커피 6년차 운영 중인 자영업자이고요. 베스킨라빈스 평균 매출은 베스킨라빈스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홈에서 점포 개설 문의에 들어가시면 창업 FAQ에 평균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에 베스킨라빈스 공식 답변으로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월 4,900만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매출로 나누면 4,900만원 나누기 30.41 하면 161만 1,842원, 약 160만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원래 베스킨라빈스는 프랜차이즈계의 공무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타 프랜차이즈에 비해 안정성이 높아 창업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비용이 타 업종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이라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브랜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창업 비용이 본사에서 적어놓은 비용만 최소 2억 3천에서 2억 8천인데요. 여기에 임차 보증금, 권리금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하니 최소 신규 창업 비용은 3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존 점포 인수 시 월 매출 5천 이상 점포 기준 리뉴얼 비용 포함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돈이 있다고 바로 창업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신규 점포를 받으려면 창업 대기를 해야 되고 언제 오픈할지 시기를 알 수 없고요. 본사에서 자리 책정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자리도 본인이 찾아서 가져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 오픈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베스킨라빈스가 건물에 입점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베스킨에서 건물주에게 신규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월세 조정이나 권리금 포기 조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럼 과연 베스킨 전국 평균 일매출인 하루 160만원을 한 달 내내 팔 경우에 베스킨 사장은 한 달에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 총 매출은 161만원 곱하기 30.4이라면 약 4,9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이익이 나오는데요. 베스킨라빈스의 경우 아이스크림 큰 통 한 텁의 원가가 50%가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재료비가 높은 편이죠. 아이스크림 용량을 그람수 칼같이 잘 나가며 계량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로스가 나면 그만큼 마진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용기 및 드라이 아이스, 기타 용품 등등까지 포함한 재료비 원가는 약 53에서 55% 정도입니다. 영상에서는 보수적으로 55% 정도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진율은 45%입니다. 그럼 4,900만원 곱하기 0.45 하면 2,205만원이 나오네요. 자, 이제 여기서 월세를 빼야 되는데요. 베스킨라빈스의 경우 본사에서 권장하는 점포 면적은 실 22평에서 실 25평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점포의 경우에는 베스킨라빈스가 입점한 자리들은 대부분 상권 좋은 자리들에 입점하기 때문에 최소 300에서 400 정도의 월세 매장들이 많고요. 보통 월세의 경우 총 매출의 10%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하일 경우에는 좀 낮은 편, 그 이상일 경우에는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분 상가의 경우 이 정도 평수면 두 칸을 터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의 위치나 특수 상권,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의 경우에는 좀 더 비싼 경우들도 많습니다. 영상에서는 월세 비용은 350 정도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2,205만원 빼기 350만원 하면 1,855만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비중이 높은 비용인 인건비를 차감해야 되는데요. 매장 운영시간 일 12시간 기준, 10시 오픈, 22시 마감 기준으로 1인 한 달 총 인건비는 12시간 곱하기 30.4일 곱하기 최저시급 9,620원 하면 350만 9,376원입니다. 주유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는 12시간 곱하기 30.4일 곱하기 11,544원 하면 421만 1,251원, 약 421만원입니다. 베라를 풀 오토로 돌리는 기준으로 했을 때 월 4,900만원 정도의 매출이면 상시 2인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인 기준으로 잡으면 421만원 곱하기 2 하면 842만원, 풀오토시 인건비는 약 842만원 정도이네요. 여기서 점주가 근무하는 시간만큼만 금액을 차감해 주면 되겠죠. 평일 아침 10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 8시간 월 20일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8 곱하기 21 곱하기 11,544원 하면 184만 7,040원이 나옵니다. 약 185만원입니다. 그럼 본인 인건비를 차감해주면 842만원 빼기 185만원 하면 인건비는 657만원입니다. 인건비는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알바를 쓰거나 본인이 더 근무할 경우에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를 차감하면 1,855만원 빼기 657만원 하면 1,198만원 남았습니다. 이제 전기세를 차감해 줘야 되는데요. 베스킨의 경우 전기세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전기세의 경우 이번 연도에 많이 인상이 되어서 더 올라갔고요. 25평 기준 보통 70에서 80 정도이고 여름에는 90에서 10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전기세는 90만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1,198만원 빼기 90만원 하면 1,108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베스킨라빈스는 약 6년에서 8년 정도 운영기간이 지나면 매장 리뉴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권유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베라 건주님들은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을 미리 수익에서 따로 빼놓아서 적립을 해 놓습니다. 비용은 기존 점포 25평 기준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많게는 2억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에서는 7년 기준으로 1억 5천 정도 리뉴얼 비용이 든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억 5천만원 나누기 7년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 차감해서 적립해야 되는 리뉴얼 비용은 약 178만원입니다. 그럼 1108만원 빼기 178만원 하면 93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수수료도 차감해야 되는데요. 월 매출 4,900일 경우에 연 매출이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소가맹점 우대 구간에 해당이 되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1.25% 적용됩니다. 요즘 매출이 거의 90% 이상 카드이니 4,900만원 곱하기 90% 곱하기 1.25% 하면 월 카드 수수료는 약 55만원입니다. 그럼 930만원 빼기 55만원 하면 875만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수도세 7만원, 세스코 비용 7만원, 화재보험 5만원, 매장 인터넷 전화 3만원, CCTV 3만원, 기타 잡비 10만원, 세무사비 8만원 다 차감하면 약 43만원입니다. 875만원 빼기 43만원 하면 832만원이 나오네요. 이 832만원이 여러분들이 주 5일 8시간 일했을 때 일매 160만원 매출해서 얻어갈 수 있는 한 달 순수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종합소득세랑 부가세, 본인 건강보험료는 차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비용이 최소 3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끼고 창업을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은 추가로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매장으로 오픈 시 바로 위와 같이 평균 월 매출 4,900이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상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경우는 실제 그 매출이 나오는 점포를 권리금 주고 인수하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오픈해서 매출이 2,000에서 3,000대가 나오면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업종입니다. 다른 창업과는 달리 큰 돈이 들어가고 수입도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오늘은 이삭 토스트 하루 57만원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삭 토스트 전국 평균 매출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본부에 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이삭 토스트 매장 1년 평균 매출은 2억 845만 5천원입니다. 하루 일매출로 나누면 일매출 약 57만원이 평균입니다. 먼저 이삭 토스트 창업 비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맹점 개설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비, 인테리어, 주방 집기, 장비비 등 예상 총 투자 비용이 6,594만 5,5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금액이니 부가세 포함하면 7,254만 50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별도 추가 공사 비용을 살펴보면 내외부 철거, 갈바, 테라스, 전기 증설, 냉난방기기, 덕트, 소방공사 등 거의 필수로 해야 되는 공사 품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금액들을 다 포함하면 최소 2,000 이상은 추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점포 임대차 비용 제외이니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으로 가정 시 총 투자 비용은 1억 1,254만 500원, 약 1억 1,200만 원 정도네요. 생각보다 창업 비용이 적은 편은 아니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총 매출에서 테이크아웃 70%, 배달 비중 30%를 기준으로 계산하겠고, 배달 매출의 경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배민으로만 들어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 배민과 배민원의 비중은 6대4로 잡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삭 토스트 전국 평균 일매출인 하루 57만원을 한 달 내내 팔 경우에 이삭 토스트 사장님은 한 달에 예상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 총매출은 57만원 곱하기 30.4이라면 약 1,733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이익이 나오는데요. 이삭 토스트의 원가율은 35%에서 3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료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원가율은 더 좋아집니다. 영상에서는 37% 정도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진율은 63%입니다. 이건 테이크아웃이나 포장으로 팔았을 때의 순수익이고요. 그럼 배달로 팔았을 때는 얼마가 나올까요? 배달객 단가는 12,000원에 배달팁 3,000원 기준 15,000원으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배민의 경우에 12,000원 플러스 배달팁 3,000원 빼기 재료비 4,440원 빼기 배달대행비 4,400원 빼기 결제생산수수료 375원 하면 순수익은 5,785원, 마진율은 약 38.5%입니다. 배민원의 경우 12,000원 플러스 배달팁 3,000원 빼기 재료비 4,440원 빼기 중개수수료 6.8% 816원 빼기 배달요금 6,000원 빼기 결제정산수수료 2.5% 375원 빼면 순수익은 3,369원, 마진율은 약 22.5%입니다. 각각의 순수익을 구해보면 테이크아웃 매출 순수익은 764만원, 일반 배민 매출 순수익은 120만원, 배민원 매출 순수익은 47만원, 총 합산하면 931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비용을 빼주시면 되겠죠? 먼저 월세를 빼줘야 되는데요. 이삭 토스트는 내가 차리고 싶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 토스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맹문의 공지사항에 본사에서 가맹점 포화 상태 등의 이유로 출점 불가 지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본인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창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지역은 지역 전체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 특정한 시나 군 등 창업이 불가능한 지역을 이삭 토스트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 자리도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본사가 원하는 라인에 상가가 나면 점포 오픈을 해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본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권 분석이 끝나고 배우 세대가 받쳐주는 유동인구가 많은 메인 상가에 자리를 내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월세가 절대 싼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양도양수로 하는 물건들은 월세가 저렴할 수 있겠지만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월세는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평 기준 영상에서는 200만원 정도로 잡고 계산하겠습니다. 931만원 빼기 200만원 하면 731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삭 토스트는 본사에 매월 로열티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부가세 포함 16.5만원입니다. 차감하면 714.5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큰 인건비를 차감해야 되는데요. 이 일매출 57만원이 참 인건비를 쓰기에 애매한 매출입니다.
이삭토스트를 오래 운영하시고 다년간의 노하우와 체력이 받쳐주는 사장님이시라면 최소 시간 정도만 알바를 쓰고 나머지는 혼자 운영을 해도 되는 매출이죠. 이삭토스트의 경우 일매출 70만원까지는 2명이서 하면 널널하게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이삭토스트 사장님의 경우에는 한 번에 최대 토스트 8개에 7분 정도면 조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삭토스트의 경우 카페보다 손이 훨씬 많이 가고 알바 교육시키는데도 시간이 꽤 들어갑니다. 일단 일매출 57만원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일하셔야 되는 매출이기 때문에 가게 영업시간 오전 10시 오픈, 오후 9시 마감 기준으로 알바는 하루 4시간만 주 6일 한 달 24일 쓰는 기준으로 하면 4시간 곱하기 25일 곱하기 9,630원 하면 약 96만원입니다. 거기에 주말 하루는 쉬고 알바만 돌린다고 가정할 때 사고 안 터지게 일하려면 알바 혼자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2인 기준으로 11시간 곱하기 5일 곱하기 최저 9,630원 곱하기 2명 하면 약 106만원입니다. 인건비 합산하면 202만원입니다. 주휴수당 제외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쓴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시에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다른 업종보다 적은 건 사장님이 주 6일 11시간 풀 근무를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714.5만원 빼기 202만원 하면 512.5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을 차감해 줘야 되는데요. 10평 기준 월 40만원 정도로 잡고 빼주면 512.5만원 빼기 40만원 하면 472.5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카드 결제 수수료 15만원, 배민 깃발 1개 8.8만원, 배달 대행 관리비 10만원, CCTV 3만원, 매장 인터넷 전화 3만원, 화재보험 5만원, 세무사 8만원, 기타 잡비 5만원 빼주면 최종 예상 순수익은 약 414만원입니다. 이 414만원이 여러분이 주 6일 하루 11시간 일해서 벌어들이는 한 달 예상 순수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1년 2번 부가세, 5월 종소세, 직원 식대, 퇴직금 등은 아직 차감을 안 했습니다. 이삭토스트의 경우 현재 3세대 리브랜딩 작업이 진행 중인데 기존 이삭토스트 메뉴에 튀김기, 후드 공사 등을 추가하고 튀김기를 사용한 치킨 신메뉴 4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팔던 과일 주스 및 쉐이크 등이 빠지고 탄산음료로 대체된다고 하니 양도양수나 신규 창업 시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파리바게뜨에 가면 빵 몇 개 고르지도 않았는데 빵값이 만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통신사나 카드사 할인을 무조건 받아야 그나마 살만한 가격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많이 사 먹었던 치즈 소세지 페스츄리의 경우에도 2021년에는 2,200원이었던 게 22년에는 2,700원, 23년에는 3,100원으로 2년 만에 무려 40% 가까이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와, 이렇게 빵값이 많이 올랐으면 빠바 사장님들 돈 많이 벌겠네, 거기에 배달 주력도 아니고 매장 판매가 주 매출이니 빠바 창업이나 해볼까? 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파리바게뜨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살펴보면 인테리어, 장비, 간판, 가구, 포스, 부대 설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은 약 2억 4,100만원에서 2억 9,600만원 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이 전부가 아니라 가맹금을 또 따로 내야 하는데요. 가맹금의 경우 개점비 1,100만원, 디자인 설계 매뉴얼 330만원, 교육비 275만원 등 합계 2,705만원을 추가로 본사에 내야 합니다. 거기에 임차 보증금의 경우 파리바게뜨는 시설 공사도 많이 들어가고 신규 창업의 경우 최소 평수가 30평이기 때문에 수도권 기준 임차 보증금 1억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럼 예상 창업 비용은 중간값인 2억 6,850만원 더하기 가맹금 2,705만원 더하기 임차 보증금 1억원 하면 약 3억 9,555만원, 거의 4억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초기 창업 비용이 평수 대비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기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는 편입니다. 파리바게뜨의 평균 매출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전체 점포 평균 연매출액은 7억 5,474만 1,000원입니다. 365일로 나눠주면 전체 점포 평균 일매출은 약 207만원입니다. 파리바게뜨 평균 객단가가 13,0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방문 고객은 약 160명 정도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매출 207만원에 배달비율은 15%, 영업시간은 07시에서 23시 16시간, 점주 근무시간은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일매출 207만원인 파리바게뜨 사장님은 한 달에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총 매출은 207만원 곱하기 30.41 하면 6,29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6,293만원의 경우 통신사 할인 등을 포함한 매출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순매출을 구해줘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할인 금액의 경우 매장마다 다르지만 한 달 3에서 4% 정도이므로 각종 할인 금액을 4%로 잡고 계산한 순 매출액은 6,041만원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하는데요. 파리바게뜨의 경우 원가율이 본사 정보공개서 기준 6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원가율이 상당히 높죠. 거기에 빵이 다 팔리지 않았을 때 반품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거의 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기 비용까지 감안할 시에는 마진율은 더 내려갑니다. 또한 배달 매출의 경우 보통 배달 수수료가 평균 30% 정도로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더 내려가고요. 이러한 폐기 비용 및 배달 수수료 감안 시 순 마진율은 36에서 37% 정도입니다. 그럼 순 마진율 37%로 잡고 계산해보면 6,041만원 곱하기 37% 하면 약 2,235만원입니다. 여기서 각종 비용들을 차감해 주시면 순수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인건비를 차감해 주셔야 되는데요. 파리바게뜨의 경우 제빵기사를 써야 하는데 본사에서 파견해주는 도급기사의 경우 생산량이 높은 제빵기사님일수록 용역비가 비쌉니다. 1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이고 10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인데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최소 550만원 정도는 용역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50만원이라는 돈을 제빵기사님들이 다 받는 건 아니고 도급비를 도급사로 입금하면 도급사에서 일정 부분 제외 후에 나머지 금액을 제빵기사분들한테 입금하는 시스템입니다. 도급기사의 비용이 이처럼 비싸다 보니 요즘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점주분이 제빵기사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주분이 직접 기사를 할 경우 인건비에서 400에서 450만원 정도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파트타임 알바 인건비도 차감을 해줘야 되는데요. 평일의 경우 보통 알바 1명 플러스 점주면 커버가 가능하고요. 주말의 경우에는 점주가 휴무이기 때문에 2명은 상시 근무를 서줘야 합니다. 인건비는 전부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써서 주휴수당은 발생 안 하는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시급 1030원 기준 파트타임 인건비 총합은 620원 8,720원입니다. 그럼 기사 인건비와 파트타임 인건비를 합하면 총 합계가 약 1,175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건비를 차감해주면 2,235만원 빼기 1,175만원 하면 1,060만원 나왔습니다. 이제 월세를 차감해줘야 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파리바게뜨가 입점할 정도의 상권이면 평균 임대료가 30평 기준 최소 500에서 600만원 정도는 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이보다는 좀 많이 저렴한 편이죠. 전국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좀 저렴하게 월세 400만원 기준으로 차감해주면 1,060만원 빼기 400만원 하면 660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파리바게뜨의 경우 10년 정도 주기로 리뉴얼을 해줘야 하는데요. 리뉴얼 비용의 경우 1.7억에서 2억 가까이 하는데 7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본사에서 일정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줄 테니 빠르게 리모델링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매년 적립을 해줘야 나중에 리뉴얼 비용이 나갈 경우에 제대로 된 손익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리뉴얼 한다고 가정하고 본사 지원 일부 포함 1.5억 비용으로 계상 시에 매년 리뉴얼 적립 비용은 1,500만원이고 월로 나눠주면 약 125만원입니다. 그럼 660만원 빼기 125만원 하면 535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월 매출 6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기 수도요금은 평균 150에서 160만원 정도는 잡아줘야 합니다. 그럼 150만원 잡고 차감해주면 535만원 빼기 150만원 하면 385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카드 수수료도 차감을 해줘야 하는데요. 연매출 5억에서 10억 기준, 우대 수수료 기준 시 카드 수수율이 1.25%이므로 매출의 90%를 카드 매출로 계산 시 6,293만원 곱하기 90% 곱하기 1.25% 하면 약 70만원입니다. 그럼 385만원 빼기 70만원 하면 315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3만원, CCTV 5만원, 화재보험 5만원, 세무사 비용 8만원 차감해주면 한 달 예상 총수익은 약 294만원입니다. 만약 리뉴얼 비용을 매월 차감하지 않는다면 월 예상 총수익은 419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부가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비용은 따로 차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재료비 원가율이 너무 높고 본사 도급기사 채용 시에 도급비가 비싸기 때문에 예전처럼 프로토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고민해 보신 후 창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자영업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넘어서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손님이 줄어든 걸 넘어 월세조차 대출로 메우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오히려 매출이 폭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다이소입니다. 2024년 다이소의 매출액은 3조 9,6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매출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자영업 가게들이 무너졌는데 다이소는 2020년 2조 4,216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3년에는 3조 9,689억 원으로 약 63.9% 급성장했습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휘청이고 편의점도 올해 2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할 만큼 기존 소매 판매점들의 경우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다이소만 오히려 역대급 호황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다이소가 직영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맹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다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맹문의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가맹점 개설 요건을 살펴보면 점주 자격 요건 및 점포 요건이 간단히 나와 있고 가맹점 개설 절차도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2023년 기준 다이소의 가맹점 숫자는 497개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0개, 2022년 34개, 2023년 26개로 꾸준하게 신규 개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3년 기준 다이소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16억 5,186만 8천 원입니다. 이를 일매출로 나눠주면 약 4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럼 오늘은 다이소 하루 450만원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소의 창업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맹비인데요. 다이소의 가맹비는 평수마다 다른데 100평 미만일 경우 2,860만원, 100평에서 150평은 3,740만원, 150평 이상은 4,950만원, 200평 이상일 경우 5,830만원의 가맹비를 내야 합니다. 가맹비가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요. 이러한 가맹비는 소멸성 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상 매출별로 책정되어 있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예상일 매출이 450만원일 경우에 책정된 보증금은 약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 비용은 100평 기준으로 진열장 4,400만원, 내외장 공사 8천만원, 간판 1,210만원, 쌓인물 440만원이 들어가고요. 포스기 2대 기준 583만원, 그리고 셀프 계산대 388만원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초도 상품 구입 금액 1억 2천만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음향기기, 컴퓨터 등 별도 공사 비용 4천만원, 그리고 매장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으로 가정 시에 전부 다 더한 예상 창업 비용은 100평 기준 약 5억 1,761만원 정도가 드네요. 역시 매장이 크고 채워 넣어야 할 상품 가짓수가 많다 보니 웬만한 자금으로는 창업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럼 과연 다이소 하루 일매출 450만원씩 팔 경우에 다이소 사장님은 한 달에 예상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450만원 곱하기 30.41하면 총 매출은 1억 3,680만원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하는데요. 다이소의 평균 마진율은 정보공개서에서 역산을 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행보증금을 계산한 페이지를 살펴보면 20일간 예상 매출에 공급가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매출 450만원일 때 20일간 예상 매출이 9천만원이므로 공급가율을 X로 놓고 X값을 구하면 됩니다. 9천만원 곱하기 공급가율이 6,624만원이므로 X는 0.736, 공급가율은 약 73.6%가 나옵니다. 그럼 추정되는 마진율은 약 26.4%가 나오네요. 그럼 1억 3,680만원 곱하기 0.264 하면 약 3,611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고정비 중 가장 큰 금액인 월세를 차감해줘야 하는데요. 다이소 매장 100평 기준 거의 대부분 핵심지에 매장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장의 월세도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최근 오픈하는 다이소 직영점들의 경우 월세를 전체 매출액과 연동하는 매출액 연동제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의 경우 월 매출액의 5%, 수도권은 6% 정도를 선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가 직영점에서 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과 거의 유사한데요. 하지만 스타벅스가 매출의 12에서 13% 정도를 지급하는 반면 다이소의 경우는 매출액의 5에서 6% 정도이기 때문에 퍼센트로만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마진율이 낮은 만큼 고정비를 최대한 낮춰서 운영하겠다는 다이소 본사의 생각이 보이네요. 어쨌든 영상에서는 100평 기준으로 대략적인 매출액 대비 월세 기준 900만원으로 가정하고 차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611만원 빼기 900만원 하면 2,711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의 경우 매월 로얄티를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료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데 산정 기준은 공급받은 상품 대금을 판매가로 환산한 금액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 동안 매입한 금액을 실제 소매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2%를 낸다는 소리인데요. 대략적으로 판매된 만큼의 재고를 자동으로 채운다고 가정할 시에 그냥 매출액의 2%로 잡아도 금액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출의 2%로 잡고 계산하면 약 273만원입니다. 그럼 2,711만원 빼기 273만원 하면 2,438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건비를 차감해주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다이소에서 셀프 계산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물건 정리에 1명, 계산대에 한두 명은 상주를 해야 합니다. 다이소의 경우 일주일에 3번 아침 7시 반부터 물류가 들어오고 물류의 양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 정리를 위해서라도 인건비를 아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이소 이 정도 매출이면 파트타임 알바 월에 14명에서 15명 정도는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이 10시에서 22시 기준이어도 오픈 시간 전인 9시부터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3명으로 한 달 기준 총 필요 근무 시간을 계산해보면 하루 13시간 곱하기 30.41 곱하기 3명 하면 118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점주가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총 근무 시간은 288시간이므로 한 달 동안 알바를 써야 하는 총 시간은 1185시간 빼기 288시간 하면 897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인건비는 897시간 곱하기 최저시급 1030원 하면 약 899만원이
나오네요. 물론 부부가 같이 운영하거나 바쁘지 않은 마감 시간이나 오픈 시간에 사람을 적게 쓰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들겠지만, 이 계산도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338만원 빼기 899만원 하면 1,539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연매출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1.45%, 매출의 95% 카드 기준 188만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매출액의 3%인 410만원, 전기 및 수도 관리비 100만원, 세무사비 10만원, 화재보험 10만원, 인터넷 전화 3만원, 기타 잡비 20만원 하면 한 달 예상 순수익은 약 798만원입니다. 여기에 1년에 한 번 재고조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품 한 개당 32.7원으로 다이소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짓수만 28,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도 꽤 큰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비용은 추가로 차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월 매출은 크지만 높은 창업비용과 고정비, 그리고 낮은 마진 구조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는 순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최근에는 다이소가 직영점 중심의 출점 전략을 펼치면서 거의 100% 직영점으로만 출점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거기에 평수도 예전처럼 100평짜리는 아예 출점을 하지 않고 지방의 경우 최소 300평 이상의 대형 점포로만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창업이 현재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가맹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이소 본사에서 가맹점 출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매장 오픈 가능 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가맹점의 경우 양도양수로는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큰 만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